자, 사문서 등 부정행사죄입니다. 자, 이때 사문서 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 시간에 배운 거하고 좀 다르죠? 진정 성립된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공문서 등 마찬가지로 이때 공문서라고 하는 것은 진정 성립된 것을 말한다. 그걸 부정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조 변조된 것은 부정행사죄의 객체가 아닌 거예요. 이제 됐어요. 자, 그 다음 조문을 가만히 보면 딸랑 두 줄이죠. 뭐가 하나 없네요. 뭐가 없을까? 미수가 없네요. 미수가 없다는 것이 출제가 잘 돼요. 자, 그렇지만 공문서 같은 경우에는 미수가 있어요. 그쵸? 미수 있잖아요. 두 가지를 비교해서 출제가 잘 되니까 꼭 좀 구별해서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객체 나와 있죠? 진정 성립 나와 있고요. 다만 사용 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것임을 요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때 특정이라고 하는 그 예를 말씀드릴게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사립대학교 학생증 말이에요. 학생증. 그쵸? 사립대학교 학생증이다. 우리 연고대 한번 해볼게요. 연대, 고대 학생증. 그쵸?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학생일 때 그 학생증을 가지고 도서관을 출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타 학교 학생이 그 연세대학교를 출입하려면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 학생증을 부정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죄가 본죄란 말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밑에 판례 보시면 사용 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것이 한다. 그래서 권한 없는 자가 마치 있는 것인 양 쓰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타 학교 학생이 연세대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설령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즉 연세대학교 학생이라 하더라도 용법에 반해서 부정하게 행사하면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학생증을 가지고 연세대 학생이 연세대 학생증을 가지고 술집에 가거나 해서 뭐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지금이 안 그렇지만 너 미성년자 아니야. 저 성인인데요. 그럼 학생증 내놔봐. 그럼 학생증을 보여서 이제 성인이 인증되었을 때 지금도 술 팔거나 담배를 팔잖아요. 근데 돈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걸 막 담보로 맡기고 외상술 먹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 용법에 반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쓰라고 준 학생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아니면 뭐 이 사립대학교 학생증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그 공무원 시험을 보러 가거나 고시 있죠, 고시. 그 시험을 보러 갔을 때, 그, 이제 그 신분증을 제시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신분증을 제시를 할 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거나 운전면허증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립대 학생증을 가지고 제시하면 안 돼요. 그것은 그 용법에 반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감독자들이 그냥 그 뭐지? 그냥 그렇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그 예전에 시험 보러 갈 때 저도 이제 시험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때 그 감독관이 한 번 그러더라고. 제가 네다섯 번 예를 들어서 네다섯 번 시험 보러 가면 다른 부분은 안 그랬는데 어느 한 감독관이 하는 말이 다음부터는 이러시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시면 안 되고 주민등록증을 갖고 오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감독관이 저를 너 나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감독관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이걸 생각이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권한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내 본교 학교 학생증을 쓴다 하더라도 그 학생증의 용도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용도에 맞게끔 쓰지 않았을 때 이 여기에 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요 차용증 나오네요. 차용증이나 이행각서 세모쳐 보세요. 이것은 사용 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특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본제의 객체가 되지를 않는다. 그런 취지로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외우세요. 이건 암기입니다. 암기. 사용증 이행각서가 들어가 있는 말은 죄가 안 된다. 죄가 안 된다. 설령 법원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이 판례도 출제가 몇 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용증 이행각서를 그 자체를 외우시라고요. 죄가 안 되는 거로.
됐지?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권한 없는 자, 있는 자, 1번, 2번 모두 포함된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두세요. 그래서 옆에다 한번 적어볼까요? 옆에다 적어보시면 이 부분은 뒤에 공문서와 똑같아요. 권한이 있는 자가 있고 권한이 없는 자가 있는데 권한이 있는 자가 용도 내로 써요. 용도 외로 써요. 그랬을 때 요것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즉 권한 있는 자가 용도 내로 쓰는 것은 죄가 안 돼요. 근데 용도 외로 쓰면 죄가 돼요. 권한이 없는 자가 용도 내로 쓰는 것은 죄가 되지만 용도 외로 쓰는 것은 안 돼요. 공사문서 똑같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자, 됐고. 자, 행위는 말씀드렸어요. 행위는 제가 여기 체크하시고 그렇죠? 타인의 사립대학교 학생증으로 그 대학교 도서관을 출입했을 때 또는 자기의 학교 학생증을 가지고 술 먹고 담보로 맡겼을 때 뭐 등등이 이해가 될 수 있다. 그 다음 똑같지? 1번, 2번 둘 다 똑같아요. 자, 이 판례는 많이 봤을 거예요. 1번 판례는. 그렇지? 절취했다. 절취한 후불식 전화카드인데 이 후불식 전화카드가 진정 성립된 거지. 그렇지? 진정 성립. 제대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근데 그것을 권한 없는 자가 절취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절취한 사람이니까 이 카드에 대해서 권한이 없는 자인데 어떻게 했다는 거야? 전화기에 넣고 썼다는 거지. 공중전화기에 넣고. 그것은 용도 여기죠. 앞에 가보시면 이 부분이라면 권한이 없는 자가 없는 자. 절취한 자니까 권한 없는 자지. 그것을 용도 내려 썼단 말이야. 그래서 면취가 되는 경우이다. 거지. 됐어요? 자, 다음 실효된 문서를 증거 제출했다. 법원에 증거 제출있지? 법원에 증거 제출은 죄가 안 돼요. 죄가 안 된단 말이죠. 자,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CF 하시고 위조 등 사문서 행사죄 말씀드렸지? 사문서 행사죄일 때 이건 진정 성립이 아니지? 그치? 그때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법원에 증거 제출은 증거로 제출한 것은 행사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된다 그랬어요. 된다 그랬다. 그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끝났고 자, 공문서 가볼게요. 공문서 똑같죠? 똑같아. 특정된 것임을 말한다. 그 대표적인 예를 적을게요. 자, 국립대 학생증이. 그 다음 이제 판례 많이 나오죠? 주민증, 주민등록증.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자, 이건 숙지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판례 나와 있지? 똑같단 말이에요. 특정되어 있음을 말한다. 권한이 있는 자, 없는 자. 1번 있는 자, 2번 둘 다 된다. 그 그림이 이거라니까. 똑같다니까 앞에 거랑. 그치? 권한이 있는 자, 권한이 없는 자, 용도 내, 용도 외일 때 이건 안 되지만 이건 된다 그랬어요. 이게 팔려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일단 객체 볼게요. 객체 파란 펜 들어보시고 등본 세모, 그 다음에 인감 세모, 등기 인감 증명서 여기 인감 나오지? 등기 필증. 이것은 여기 권한자와 특정되었다고 볼 수가 없고 용도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객체 자체가 애당초 안 된다. 그래서 이 객체가 안 되는 것 자체는 그냥 외우세요. 외운다. 암기. 영어 단어 외우듯이 암기하시면 돼요. 화해조서, 신원증명서, 다음 이미지 파일. 이미지 파일. 새로운 판례인데 최신 판례죠? 이미지 파일 안 된다. 운전면허증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렇죠? 이것은 객체가 되는데
이미지 파일 자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끊어볼게요. 이거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체크 한번 해보시면 나머지 그거 많이 출제가 됐어요. 뭐 1번부터 해서 1번, 2번부터 해서 쭉 출제가 많이 되었었는데 출제가 이거 됐네요. 이거 최근에 됐어. 별표 2개 치세요. 최근에 다 출제됐어요. 자, 자동차 운전자가 경찰 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를 보여준 게 아닙니다. 자체를 보여준 게 아니고 이 운전면허증을 촬영했단 말이야. 촬영한 그 이미지 파일 보내준 거예요. 이미지 파일을 보내줬을 때 부정행사죄가 되지를 않는다. 올해 출제 많이 됐어요. 야, 이거 갖고 다니는 놈들 많네. 야, 생각 자체가 썩었네, 그쵸?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치? 별놈들 다 했네요. 자, 행위는 아까 권한이 있을 때 두 가지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지만 이건 된다. 이거 두 가지는 안 된다. 그쵸? 첫 번째, 권한 있는 자가 용도 내려 쓰는 거 죄가 안 된다 그랬죠? 이거 죄가 안 돼요. 그 예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판례도 잘 나와요. 갑 선박에 의해 발생한 사고, 마치 을 선박에서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면서 그 을 선박에 선박 국적 증서와 선박 검사 증서를 함께 제출했다는 거예요. 이거 세모 쳐보세요. 이것은 권한이 있는 자가 이 선박 국적 증서, 선박 검사 증서에 용도 내려 쓴 거야. 용도 내려도 어쨌든 선박에서 발생한 사고잖아요. 사고이기 때문에 이걸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이 바다에 깔아앉았다고 했지 않았어? 그 선박 사고잖아요. 그렇죠? 선박 사고일 때에 이제 그 조사하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 선장이라는 사람이 이 선박 국적 증서와 선박 검사 증서를 제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출하는 것은 권한 있는 자가 용도 내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에서 해상 사고 났을 때 선주는 그 선박 국적 증서, 선박 검사 증서를 해경에게 제출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허위 신고 뭐 등이라 할지라도 마치 사고 안 났는데 마치 뭐뭐 한 것처럼 이렇게 주장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용도 내려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두 번째, 있는 자가 용도 외를 쓰는 것은 죄가 돼야 안 돼. 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것이 올라가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여기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밑에 판례 나와 있지. 여기 1번도 되지만 2번도 된다. 1번도 되지만 특히 2번 권한이 있는 자가 용법에 반해서 쓰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했기 때문에 이것도 죄가 된다는 취지입니다. 출제가 잘 되는 게 3번이랍니다. 3번. 없는 자가 용도 내려 쓰는 거 될까 안 될까? 된다니까. 그쵸? 렌트카 별표입니다. 자, 여기 운전면허증 나와 있죠?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가기 전에 여기서부터 볼게요. 임차하려는 갑은 대여업체 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받자 을의 운전면허증 자기 게 아닙니다. 갑인데 이건 을이잖아요. 그렇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죄가 돼야 안 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운전면허증 보여달라고 하니까 타인의 운전면허증이죠. 그렇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그 용도 내로 쓰는 거지. 용도 내로 쓰는 겁니다. 그렇죠? 용도 내. 운전면허증 보여달라고 하니까 운전면허증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 없는 자가 운전면허증 용도 내로 쓴 거야. 그래서 죄가 된다 이 뜻이. 자, 이건 어떨까? 요거. 자, 신분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증 보여달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의 주민증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운전면허증을 보여줘요. 그랬을 때 이것은 이 운전면허증의 본래 용도대로 쓴 거냐라고 하는 건데 본래 용도대로 썼다는 거지. 왜 운전면허증의 기능에는 이 신분 확인 용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용도 내가 된다 이 뜻이. 원래는 이것이 이제 여기 보시면 전원합의체 판결이잖아요. 그렇죠?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00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죄가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었는데 운전면허증의 기능이 운전면허증의 기능은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 용도로만 쓰였다.
였었어요.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신분 확인 용도는 없었다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사회 관념 통념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전면허증에는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 용도뿐만 아니라 이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하는 신분 확인 용도까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야. 두 가지 기능. 그래서 이 운전면허증을 신분 확인 용도로 쓰는 것은 운전면허증 본래의 용도 내로 쓰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되는 거야. 그렇죠? 여기 보시게 되면 운전면허증에는 이 용도와 이 용도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고요. 갖고 있기 때문에 제3자 경찰관으로부터 신분 확인 용도를 위해서 제시받고 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줬다 하더라도 용도 내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본죄가 된다 이 뜻이. 그렇죠? 무지 잘 나오는 판례입니다. 주민증 판례 똑같죠. 이 보시면 피고인이 을인양 허위 신고하여 을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는데 경찰관에게 제시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리고 운전면허증에 본로 용도 내를 쓰는 거지. 본로 용도 내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본죄가 된다. 신분 확인 용도, 신분 확인 용도로 타인의 주민증을 보여주었다라고 했을 때 용도 내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본죄가 됐다 이 뜻입니다. 너무 쉬운 판례잖아, 그렇죠? 4번에 또 잘 나오죠. 그러면 권한 없는 자가 용도 외를 쓰는 것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니까. 그게 이 판례입니다. 자, 없는 자가 그렇지? 아닐 때에는 죄가 안 돼요. 자, 볼게요. 갑은 이 갑이 누구냐면 미성년자 였어요.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없잖아요. 그치? 행위 무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재산상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사더라도 단독으로 구입을 못해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랑 같이 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핸드폰이 없어요. 집이 좀 가난해서. 근데 길가를 가다가 길가에 떨어진 자기 엄마 뻘 되는 여성의 신분증을 주서요. 주민등록증을 줍는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핸드폰 가게에 가서 핸드폰을 구입을 해요. 핸드폰은 뭐 당장에 돈 안 내도 되잖아요. 그쵸? 그치? 당장에 다 안 내고 그 요금에 포함돼 나오고 첫 달 안 내도 되잖아요. 한 3개월치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3개월치 못 내면 이제 핸드폰 요금 이제 안 되는 거지. 그치? 어쨌든 간에 핸드폰 개통을 합니다. 그쵸? 그랬을 때 그 대리점 직원이 주민증 보여달라고 하니까 야 엄마랑 같이 안 왔냐 하니까 엄마 출근했는데요. 대신 엄마 주민증 갖고 왔는데요. 라고 하니까 핸드폰 가게에서 핸드폰 한 대를 더 팔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신분증 내놔봐. 그래서 엄마 신분증을 복사를 해서 돌려주고 그쵸? 그리고 그 미성년자는 이제 주민등록증이 안 나오니까 미성년자의 그 엄마 위장한 그 길거리에 떨어진 그 신분증의 주인 그 사람의 주민증을 복사를 해가지고 첨부해서 이제 자기네 이제 뭐 회사에 제출하겠지. 그래서 이 여성은 그 을의 이름으로 핸드폰 한 대를 받습니다. 그쵸? 핸드폰 요금 누구한테 내려가? 그 아줌마한테 가겠지. 그래서 그 아줌마가 신고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랬을 때 판례는 권한 없는 자가 그렇죠? 권한 없는 자죠? 타인 거니까. 근데 주민증은 이동전화 가입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주민증에 이동전화 가입 신청을 하는 용도가 있어요, 없어요? 주민증은 신분 확인용이라고 했잖아요. 신분 확인용인데 이 주민증을 가지고 이동전화 가입 신청한 것이 신분 확인용으로 썼다고 볼 수 있어?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핸드폰 가게 직원이 신분 확인용도 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신분 다르지. 신분 확인용 여기 앞에 있는 핸드폰 사러 온 여고생하고 그 주민증에 있는 그 타인의 엄마 뻘 되는 사람의 얼굴이 다르잖아 지금. 신분 확인한 게 아니야 지금, 그치? 신분 확인 하려고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대리점 직원이 달라고 한 이유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그 동의 용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핸드폰 가게 직원이 그 신분증을 복사한 거지 신분 확인 용도를 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래 용도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용도 외를 쓴 거지. 용도 외를 쓴 것이기 때문에 보정 행사가 될 수가 없다.
그럼 무죄냐? 그건 아닙니다. 무죄라는 뜻이 아니고 본죄가 되냐 안 되냐 이 뜻이야. 그렇죠? 요 2번이 잘 나오지. 자, 여기 역시 주민증이죠. 주민증인데 금융할부 받거나 신용카드 발급받거나 하는 용도는 없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도 주민증인데 보험보이지 팔려고 할 때 이 용도는 없는 거란 말이야. 이런 것들은 죄가 안 되겠다 이 뜻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